안녕하세요.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원장으로 있는 이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3회 수완설관리사 시험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점검 실무 행정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1 우리가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볼 거고요. 차후에 이제 파트 2에서는 기출문제 해설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화전정 기준이 개정이 됐었었죠. 자, 그래서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 이렇게 이제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능 기준에서 사실은 문제가 한 3문제, 나머지는 기술 기준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이 돼 가지고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를 갖췄던 게 자동확산 소화기 정의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뭐 설계에 출제가 되거나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조금 특이할 만한 게 ESFR 즉 화재 조기 진압용에서 수온을 계산하는 부분이 특이하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온을 구하는 부분들은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포에서 출제가 됐는데 프로포셔너의 정의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2번 정도는 출제된 이력들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이제 전에 출제가 됐는데 약간 특이하게도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는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타 가스계는 이제 설계임 시공에서 조금 이번에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굉장히 비중이 높게 이제 출제가 된 상태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이하게도 자동의 탐지 설비 관련한 부분들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등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유도등 및 유도 표지 설치 제외 4가지 이렇게 해서 성능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비 제한 마찬가지로 성능 기준인데 제한 설비 시험 기준 5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구에서도 방화벽 설치 기준 해가지고 성능 기준 이렇게 해서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로 터널인데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고층 건축물 해가 피난 안전계획의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4가지 이렇게 해서 점검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전기 저장 시설 그리고 내진 관련한 부분 뭐 이거는 설계에 출제가 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로서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범죄에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 쭉 넘어와서 설치주법 아마 중대 위반상 4가지로 자체적 결과 공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유지법 즉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은 개정이 있었었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부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중대 위반상 4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 결과 공개 마찬가지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체 점검서에 관한 곳이 누누이 강조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배치 신고 시 수강서 시험 당사 승인 후 수정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표본조사 실질의 사항 이렇게 되는데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에서 2조부터 한 8조, 9조 그 정도까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출제될 겁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들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 점검표 작성 시 위사항 대개 이제 우리 이제 구석에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종합 내지는 작동을 구분해서 쓰는 형태로 연결 살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분말 소화 설비 저장용기 점검 항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기온 이 부분들은 설계에서 출제가 된 이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입니다. 소방시설 폐쇄 차단 시 관계 있는 행동 요령 5가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은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직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직전주에 금요일 날 이제 개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저도 급하게 이 부분들 스크랩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하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메일로 이제 전달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충분히 내용 그 자체가 출제될 법한 그런 내용
내용들이었고 충분히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성능시험 조사표 관련해 가지고 수압이라든가 수업시험 방법, 도로터널 전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감시반 전용실 점검 항목 요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논란이 조금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방시설 관리사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시험 조사표는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를 완료하고 나서 중공서류 중에 한 가지로 제출하는 그냥 감리 업무 영역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도 성능시험 조사표는 출제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관시 감지기 동작과 동작 시간이 느린 경우 이제 과거에도 출제된 이력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이력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비율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화잔증 기준 소방 관련 법령 그리고 자체 점검사항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 출제 문항수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2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 그 자체로 한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이 사실 문항수로 한 10문항 정도, 배점이 31점입니다. 작게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능 기준은 3점인데 9점, 그리고 관련 법령은 또 문제에 6점, 그리고 자체 점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점검 항목 등 해가지고 4가지가 출제 25점으로 보시면 되고, 성능시험 조사표 19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의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개정돼 가지고 추가가 됐던 부분, 그죠? 행동 요령이라 해가지고 5점짜리, 그리고 고장 진단, 뭐 고장되는 영역에 이제 포함을 하기는 했는데 공기관이죠, 그죠? 그렇게 전체 이제 100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화잔증 기준과 관련한 부분들이 한 40점, 결코 작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한때는 이제 화잔증 기준이 굉장히 축소가 돼 가지고 배점이 좀 작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무려 40점 정도, 그리고 누누이 강제도 지나치지 않은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이 지난 시험에 한 43점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성능시험 조사표가 포함이 되어서 이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한 44점 정도가 출제가 됐으니까 차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고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양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성능시험 조사표죠. 그러니까 감리 서식에 가까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출제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커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파트 2 기출 문제 분석 풀이 한번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소환세례 폐쇄 차단 기타 등등 요령에 관한 고시사항, 소환세례 점검 정비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문제 한 문제 40점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쪼갰죠. 쪼개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상 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환세례 폐쇄 차단 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고시사항, 소환세례 점검 정비를 위하여 소환시설이 폐쇄 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사항을 인지한 경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의 행동 요령 5가지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시돼 버렸죠. 그러니까 폐쇄 차단 시 행동 요령 등에 관한 고시사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해운대 C클라우드 호텔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도 이제 참여해서 현장을 가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수신기에서 연동 정지를 시켰죠. 프렉션 밸브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뭔가 지침이라는 그런 게 필요했고 그게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우리 시험 전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마 시험 잘 쳤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일단 행동 요령 제3조입니다. 관계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 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에 따라 행동을 한다. 폐쇄 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 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 상태로 복구를 한다. 즉시 소방관세에 신고를 하고 제일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 여부를 확인을 한다. 자, 그리고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 소화, 상황 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1자에게 관련된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 경보를 복구,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쇄 차단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이때까지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추가됐다라는 이게 되게 특이한 내용인데 기타 등등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3조 위에도 내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전전 성능 기준 및 화전전 기술 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화기문 자동 소화장치의 화전전 기술 기준상 용어 정의에서 정한 자동화산 소화기 종류 3가지를 설명.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동화산 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기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자, 일반 화재용 자동화산 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칩소 등에 설치된 자동화산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 화재용 자동화산 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역소, 호텔, 기숙사, 의료, 업무,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된 자동화산 소화기. 전기 설비용 자동화산 소화기란 변전실, 총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반, 분전반 등에 설치된 자동화산 소화기를 말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할 거야.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보이게 되니까 아마 출제위원들의 눈에 이제 꽂히게 된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은 성능 기준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대로 알고 있어라고 한번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능 기준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즉 그러니까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이 굉장히 다른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술됐을 때 성능 기준도 출제가 될 수 있어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의 각군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구러지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등의 경우에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차후로 출제될 부분들에 대한 사례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저장시설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출제가 된 부분들이 설치 장소, 배출 설비 설치 기준 4가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관할 소방 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0m,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전역의 건축물로 최상부의 끝단까지 높이 이내 9m, 지하 9m,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바닥면까지의 깊이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배출 설비는 배풍기 배출, 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 바닥 1제곱미터 18cm per hour 이상의 용량을 배출, 화재 감지에 따라 작동, 그리고 오기가 면하는 벽체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가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특이하고 배출 설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저장 장치 같은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 폭주라든가 그런 형태로 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해 줘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외에도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평가기간은 배치 신고시 5기로 인한 수송사항이 발생한 경우 점검 인력 배치상 신고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배치 기준 적합 여부 판결과 부적합인 경우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 평가기간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쓰시오. 자, 그러니까 자체점검사에 관한 곳입니다. 자,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조부터 8조 내지는 9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요 내용들은 여러 차례 제가 한두 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했고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접근은 여러분들께서는 실무적인 형태 문제들이 출제될 거야라고 하는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타입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비 유무, 점검인력, 점검일자, 점검 대상물의 추가, 삭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 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구정, 수정, 그리고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요?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 이제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표본조사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점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대상 4가지.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 8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표본, 우리 점검을 할 수 있어, 조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4가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조사 이런 개념이 지금은 화산전조사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뉘앙스에 조금 가깝지 않아. 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자, 점검인력 배치사항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 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표준 자체 점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점검에 의심되는 대상, 특정 소방 대상으로 관계인이 자체 점검한 대상,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접근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부적절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점검 비용이 과다하게 낮게 계약이 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서류방이라 그러죠. 현장 가지는 않고 서류로만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관계인이 자체 점검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인이 자체 점검한 대상이라는 부분들은 관계인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분들로 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상 뭐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죠. 자,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방시설 등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의 작성 및 위상 2가지. 별지사에 있습니다. 별지사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모퉁이의 주의사항으로 2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소방시설 등 작동 종합점검 결과 보고서의 각 설비별 점검 결과는 본서식의 점검 번호를 기재를 한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되죠. 자,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살수 점검표에서 송수구 점검 항목 중 종합점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항목 2가지와 배관 등의 점검 항목 중에 작동 점검에 해당하는 점검 항목 2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네요, 그죠? 자, 송수구는 자동 배설비 체크별별 설치 순체 적정 여부, 그리고 송수의 주배관상 연결배관의 개폐별별 설치 여부, 한개 송수의 설치 살수의 수량의 적정 여부 개방해야 될 경우, 그리고 연결살수 배관의 작동 점검 항목입니다. 급수배관 개폐별별 설치 적정 개폐 표시형 흡형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그리고 시험장치 설치 적정 여부 배정해야 될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1번 문제 이제 봤고요. 2번 문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에서 하는 고시 중 소방시설 등의 성능 시험 조사표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무려 이제 19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시험 조사표의 성미 점검 항목 수행 중 점검 항목 중 수압시험의 점검 항목 3가지, 그리고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시험 조사표의 성능 및 점검 항목 중 수압시험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터널 출제가 되고 감시배관 관련한 그런 분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자체 등급 결과 조치 해가지고 중대 위반 사항이 기타 이거는 법률이죠. 수방시설법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이제 돼버렸고요. 공기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언급됐듯이 성능시험 조사표 성능 및 점검 항목 중 수합시험의 점검 항목 세 가지입니다. 가압 송장치 및 부속장치 밸브류 배관 무속류 압력 챔ber 수합시험 접속된 상태 실질한 내야 같다의 결과 오구 연결 송수구 연결 배관의 수합시험 결과 입상 배관 및 가지 배관의 수합시험 결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합시험을 할 거다. 디테일한 수치는 수합시험은 1.3MPa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시험을 하고자 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을 하되 제일 말단 아래쪽에서 가압을 하되 배관과 배관 부속류 밸브류 각종 장치 및 기구의 접속 부분에서 누수 현상이 없었는데 이 경우 상용 수압이 1.05MPa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은 그 사용 수압의 0.35MPa 단값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시험 같은 경우는 과거 기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출제되기도 했는데 성능 시험 조사표에 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도로 터널 전설비 점검 항목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한 7가지 정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시반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인 선 정도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관리선무 ing역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수강시설 등의 자체 등급 결과 조치 등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체 등급 결과 조치 중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4가지. 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압펌프, 가압송장치를 포함되어 갔다. 동력, 감시번 또는 수강시설용 전원, 비상전을 포함하여 고장으로 수강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에 연동된 수강시설에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배관 등의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자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펌프 같은 이제 그런 부분, 수신기 같은 부분, 소화배관의 폐쇄 차단, 요 세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고 가장 많이 우리가 적발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 위반 사항으로 볼 거야. 거기에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 훼손, 철거,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한 사항이니까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체 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거래 들어갈 내용. 수강고문장 또는 수강서장은 법제 24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제 48조에 따른 전산 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한다. 수강고문장 또는 수강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한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문은 지금처럼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동식 분평 공기관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시험, 공기 주입 시험을 했을 경우 동작 시간 내린 경우 기준치 이상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 이게 아마 19회 정도로 출제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5가지를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글짓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항목을 5가지를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의 미크 저항이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 누설량이 많다. 누설량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늦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공기관 자체에 누설이 있거나 공기관 접속부에 누설이 있거나 다이프램 누설이 있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점 수고치보다 규정치가 높다. 접점 수고 시험을 했는데 그럼 다이어프램이라든가 기타 등의 동작을 했었을 때 훨씬 높은 압력에서 규정된 압력보다 높을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이제 경우 5가지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문제 이제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가지고 바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시설 등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상, 분말소화 설비의 점검표에 저장응계 점검 항목 중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검 항목 6가지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설치장소의 적정 및 관리 여부, 저장기 설치 간격 적정, 그래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성의 체크밸브 설치 여부, 그리고 저장기 안전밸브 설치 적정 여부, 그리고 저장기 정합작동장치 설치 적정 여부, 저장기 청소장치 설치 적정 여부. 자, 그리고 지하구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죠. 바벽 설치 기준입니다. 자, 바벽은 다음에 따라 설치를 하고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 폐장치에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구도로 홀로 설 수 있을 것. 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를 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 폐지 장치에 의해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내구재 인증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내화 충전 구조로 마감을 할 것. 자, 그리고 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 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를 할 것. 자동 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동 폐장치의 성능직 및 제품사기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특이한 문제.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수험 구하는 건데요. 화재조기 남용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락적으로 가장 먼 가지만 4개,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향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됐을 때에 대해 선단의 최소 방사압력은 0.28MPa. 자, 단위는 K 이렇게 돼 있는데요. 리터 퍼분 메가파스칼의 2분의 1승은 321대. 수온의 양을 구하시오. 단 소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점 둘째짜리까지 구하시오. 수온은 수략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 각각 4개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어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준상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얘는 충분히 풀 수 있는 K값 주어졌고, 그리고 압력P 0.28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을 구할 수 있고요. 수원을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385.53 세종메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포소화 설비 화재안전 기준 중 다음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프로포셔너죠. 이렇게 해서 각각 정의를 써보시오. 이렇게 해서 5점. 펌프, 프로포셔널 프레저, 프로포셔널 라인이라든가 프레드 사이드, 그리고 압축 공기구 미칭 챔버 방식까지 기본적으로 정의에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출제된 이력들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초고층 및 지하한계 복합 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기준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 그 중에 인명구조기구가 출제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출제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에서도 출제되거나 뭐 기타 등등 이미 출제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차후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를 해라. 피난안전구역에 비치를 한다는 겁니다.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보조 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 이상 비치를 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를 할 것.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를 할 것. 자,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심의 부속실 전설비 화재안전 성능 기준상 전설비 시험 기준 5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이제 제대로 적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TAB가 있죠. 기술 기준상. 그거와는 또 다르게 이제 시험 기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 버렸습니다. 자, 제공객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것.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에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것. 제공객의 출입문 및 복도 거실 옥내가 복도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의 출입문마다 전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배쇄력을 측정을 할 것. 옥내의 층별로 화재 감지기, 수동기동 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전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재원용 경기 감지기 작동에 따라 특정 수확 대상물에 해당 수익풍도 연결된 모든 전극의電波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극기 및 배경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그래서 사회 기준에 따라 전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염풍속 차압 및 출입문의 개방일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를 할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이제 문제 해설을 하신 분들이 저하고 이준기를 그러신 민호관리사 이렇게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이제 기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성능시험 조사표 약 이제 19점 있는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점검표 중에서 있는 한 2점짜리 정도 있어서 위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성능시험 조사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전체적으로 한 9점 정도가 되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약 3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웬만큼 써야 한다라는 형태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합격의 양상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께서 마음 졸이면서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학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